2024년 5월 6일 위험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위험하고 2차 제2 금융권 위험, 그 다음 리셋이 한개 기업 한 큐로 갑니다. 이제 이게 아마 한 번에 큰 거 터지고, 이제 요게 딱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일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중동 위험인데요. 가자지구 일대가 지금 다시 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우디에서 오일 가격을 높인다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중동 위험은 실제로 오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못 닫게 만듭니다. 그거랑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위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38에서 34로 떨어졌고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재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비정상인 거는 전 세계 나라들 돈 다 푸는데 우리만 안 풀고 있거든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위험을 확산 가능성이 낮았다는 거는 흑자인 기업들은 확실하게 흑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총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디폴트가 터지면 연쇄 파동으로 가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이하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고요. 위험 수위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노출은 200조고요. 실제로 한 10조 정도, 20조 정도 그 선에서 있는데 그게 파급 효과가 나면 20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노식 위험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AA로 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해요. 실제로 뭐 부채 비율 그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부동산 최대한 빨리 팔아라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어요. 5일 전에. 프로젝트 파일은 위험 노출액은 총 200조. 근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프로젝트 파일 불안 요인은 있다라고 하지만 위험 노출은 33조라고 돼 있죠. 이게 제대로 된 4대 금융의 요 200조 중에 4대 금융, 우리나라 그 탑 4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금융권. 거기가 33조라는 거고요.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거고, 그러나 이 33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물론 태형건설에 이 회사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한 개 회사가 독박을 쓰면은 그게 연쇄 파동으로 다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 위험은 아마 여기서 저축은행 사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카드 대란 사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게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와 한계 기업인데요. 경기 침체는 시점 문제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길게 가면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 있고, 빠르게 가면 5월에서 10월 사이에 터집니다. 그다음에 국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추경이나 공매도 금지가 지속해야 돼요. 지금 공매도 금지가 지속이 안 되면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많이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 경기 침체 가늠자가 이제 채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국제 유차를 소화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금요일날 주가도 많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로존도 기술적 침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거고, 그러나 이제 제로 성장, 잃어버린 일본처럼 유로존도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 영향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결국에는 그동안 소비가 안 됐던 방산 쪽의 자본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금 회전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거의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와 한화는 펀더멘탈과 괴리되어 있는 시장 변동에 대해서 자금 안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강원랜드 사태에 이어서 태양건설 사태까지 잘 버티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먼저 터지면 안 되거든요.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데 그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재작년에 제일 잘한 데는 금융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감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국 소비가 흔들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뉴스 기사 보니까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미국의 특성이 그대로 크게 이런 소비 침체의 요인들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도 삼성과 현대가
해외 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수주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게 가능한 거고요.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이게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본 금리 인상 시작입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도 5.5%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거 갱신하면 그대로 5.5고요. 미일 금리 차는 지속되고 있고, 엔저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 있는데, 아마 역대급일 거예요. 우리도 그때, 지난 정부일 때 1,000원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380원, 1,40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환율 변동폭은 똑같이 생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원엔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해도 원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지금 나와져 있는 사항은 엔에 대한 투자 가치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엔도 그대로 육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엔에 대한 거는 지금은 뭐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국인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주택 매수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고 이거에 대한 법안이 조금 풀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뉴스로는 수고 없는 중국 부동산이라고 해서 100대 기업 안에서 4월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실제로 이제 사람이 없는데도 건설만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위험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국가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아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된다. 중국 부동산 터지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획 경제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토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내려갈 때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경제 위기는 언제나 또 안 좋은 극한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사무실 대출 디폴트, 사무실 자체가 디폴트가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실 부동산 투자 위기의 지역은행,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도 동일하게 영향고리 안에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여기도 똑같이 저축은행 사태 비슷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책임지겠죠. 미국은 이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의 성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데가 미국 증시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라보다는 누구 자금수요 옥석 가리기 해서 디포트 낼 거 디포트 내고 살릴 거 살리는 그런 구조조정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동 위험인데요.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협조해라. 그 다음에 뭐 라파 지상전 피아나가 5일 전에 나왔는데 지금 한대요. 그래서 휴전 가능성 때문에 며칠 전에 급락을 했는데 지금 또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물론 바닷길은 열린다는 희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오리무중으로 다시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지속해서 전쟁을 좀 강경하게 해야 자기 내각이 유지되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마스들은 이게 전쟁고 분쟁 지역으로 계속 부각돼야만 자기 나라의 독립이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고 그 주변 국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동 위험을 아예 없애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번째 위험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 상황에서 지금 제일 크리티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요. 실제로는 4번이야. 중동 위험이고요. 여기서 오일 가격의 변동성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2번과 3번 중에서 2번이 터지면 1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2번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죠.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입니다. 저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올라오면 일정 부분 수익 나시면은 일부는 꼭 수익 실현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